그냥 여기서 들으면 돼. 알겠지? 괜찮아? 다 오셨죠? 미적분 원 특강입니다. 미적분 원. 대수랑 미적분은 수능에도 들어가죠.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내신에 나오는 미적분이랑 수능에 출제되는 미적분의 수준에는 엄청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포커스를 잘 잡아야 되는데, 미적분 1이라는 과목이 약간 추상적인 과목이야. 무슨 얘기냐면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함수를 생각을 해서 직접 창작을 해내셔야 돼요. 함수를, 식이 없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조건에 맞게 창작을 해내셔야 돼. 그래야 어려운 미적분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런 단원인데, 어쨌든 우리는 미적분 1을 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뭔가 난이도가 너무 높은 추상적인 영역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뭔가 눈에 보이는 대로, 오케이? 여러분들이 그냥 공통수학 1, 2를 했던 대로 눈에 보이는 식만 가지고 풀 수 있는 수준까지만 도달을 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운 건 손을 대지 않겠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미적분 1이 2회차가 됐을 때나 시도를 해볼 만한 거고요. 지금부터 그런 거 시도하면 아마 바로 포기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적분 1 2회차 갔을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함수를 직접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갖추지 않으면 수능을 풀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나는 수능 풀 때 수투, 내가 수능 볼 때는 수투랑 적분과 통계였죠. 수투랑 적분과 통계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보고 한 10초 정도 눈을 감습니다. 뭐야, 비웃어? 비웃어? 10초 정도 눈을 감고요. 머릿속에 함수를 한 20개 그린 다음에 하나 고르는 거지. 골라서 그걸로 문제 풀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어려우니까, 근데 어렵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최대한 쉬운 부분만 잘 파고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업 올 때 당연히 필기할 거 필요하고요. 필기할 거 필요하고 숙제가 있을 텐데 진짜 조금만 내주던가 안 내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없는 날도 있을 거고 있는 날은 진짜 조금. 그래서 수업은 최대한 빠르게 끝내고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수업 중에 다 마무리하고 가는 걸로. 질문까지. 오케이? 솔직히 3시간씩 15번의 미적분 1을 마스터한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당겨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풀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기할 노트 반드시 필요하고요. 노트 없는 사람? 책 갈랐니? 잘못 샀어. 이거 아니고 RPM. 어때? 환불
트라이 해보던지 해봐. 어디서 샀어? 센트럴에서 샀어? 아마 해주실 거야 나중에. 그리고 책 다 제대로 사셨어요? RPM으로 사셔야 돼. 개념원리 사시면 안 되고. 다 잘 샀어? 다 책 표지 좀 들어봐. 네, 다 잘 사셨네요. 잘못 사신 분들은 오늘은 따로 드렸으니까 환불하시고 수요일에는 제대로 된 책 챙겨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쭉 수업을 하다가 도함수의 활용 1이 있어요. 도함수의 활용 1이 지나가면은 실제 중간고사 가지고 테스트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진도가 다 끝나면 실제 기말고사 가지고 테스트 한번 보고, 뭐 효력을 가지는 테스트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한 번 듣고 어느 정도로 이해했는가를 보는 테스트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월수금 매일 2시에 시작하니까 늦지 않게 수업하러 와 봅시다. 질문 있냐? 자, 없으시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할 준비하시고요. 아시죠? 필기는 항상 따로 필기할 시간 드리니까 설명할 때는 칠판에만 집중하시면 되는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 단원인데, 함수의 극한 단원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 수렴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수렴이 뭘까? 수렴. 수렴이 무슨 뜻이야? 일상생활에서도 꽤나 사용되는 얘기죠. 사용되는 단어야, 수렴. 수학에서 말하는 수렴이 뭐냐면 이런 거지. 자, 요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y는 fx라는 함수예요. 그 중에서 요 점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점의 x좌표가 a야. 그러면 y좌표는 얼마라고 할 수 있어? fa죠? 여기까지 오케이? 무리 없죠? 여기까지 오케이야. 근데 이 fa라는 애는 함수값이잖아, 그지? 맞아? 실제로 fx라는 함수의 식에다가 a라는 값을, x자리에 a라는 값을 대입을 시켜서 계산을 한 실제 함수값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수렴이라는 건 뭐냐면 이 fx라는 함수의 x자리에 정확히 a를 대입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그러면 뭘 원하냐면 이런 걸 원하는 거지. 실제로 a를 대입하는 건 아닌데 a에 한없이 가까운 숫자를 집어넣는 거야. a의 바로 옆에 있는 숫자. 오케이? a의 바로 옆에 있는 숫자를 대입을 해 보는 건데, 그러면 a의 바로 옆에 있는 숫자는 얼마야? 뭐라고? 왜 몰라? a 바로 옆에 있는 숫자는 얼마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실수 범위에서 어떤 숫자보다 바로 작은 숫자 얘기해봐 라고 하면 당연히 말을 못하는 게 정상이야. 그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a보다 아주 약간 작은 수 또는 약간 큰 수는 결국에 a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해돼? a보다 아주 작은 수나 아주 약간 큰 수는 결국에는 a랑 그 값이 비슷한 거 아니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x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여기까지 이해돼? x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즉 a보다 아주 약간 작거나 아주 약간 클 때, 오케이? 그 함수값은 뭐에 가까워져? 잘 생각해봐. x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값은 얼마에 가까워져? fa에 가까워져요. 그죠? fx는 fa에 한없이 가까워져. 여기까지 다들 이해돼? x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값은 fa에 한없이 가까워져.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가 a를 향해 가고 있을 때, 여기까지 오케이? 윗줄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가 a로 갈 때, 여기까지 오케이? x가 a로 갈 때 fx는 fa에 수렴한다 하는 겁니다. 알겠어? 알겠어? 여기까지 다들 이해돼? 이거를 조금 더 줄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는 fa에 가까워진다 라고도 줄여서 쓸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다들 이해돼? 수렴의 개념 알겠어? 실제로 a를 넣는 건 아니야. a보다 아주 약간 작거나 아주 약간 큰 수를 집어넣을 건데 그게 결국에는 a랑 비슷하니까 그러면 그 결과인 함수값도 f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수학적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한국어를 아예 생략하면 결국에 우리가 오늘 처음 배우는 리미트가 되는 거죠. 처음이니까 정상적으로 써드릴게요. x가 a로 갈 때 fx는 f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 말을 줄여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fa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돼? 네. 요게 소문으로만 듣던 리미트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함수값을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극한값이라고 불러. 오케이? 이 리미트를 통해서 한없이 가까운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한 값을 함수값이 아니라 극한값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다들 이해되셨나? 이해됐어? 이해됐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처음이니까 천천히. 리미트를 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 알겠어? 하지만 나는 아직 살면서 한 번도 정직하게 이렇게 쓰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냥 갈겨 쓰시면 돼요. 막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나는 요렇게. 그래서 적당히 리미트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게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나름대로. 알겠어? 잘 봐. 자, 요거 얼마일까? x가 1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1은 어디에 가까이 가? 어디에 가까이 가? 2에 가까이 가시면 되는 거죠. x에 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돼. 함수값이랑 똑같이 계산을 하지만 앞에 리미트가 붙어있기 때문에 함수값의 개념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숫자, 극한값의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하지만 이 정도만 해결하면 돼. 오케이? 이 정도만 해결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보면 자,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 2죠? 할 수 있겠어? 어렵지 않죠?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 자체는.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돼? 네. 다음에 수렴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발산이 있어요. 발산. 수렴은 어떤 한 점에 모이는 거야.
그죠?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갖다가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수렴의 반대가 발산이야. 그럼 발산은 뭐냐면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를 발산이라 그래요. 이해돼? 그래서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수학기호로 이렇게 쓰고 무한대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오케이? 무한대라고 읽으시면 되고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무한대를 쓰시면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무한소라고 읽었는데 요즘은 음의 무한대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편하게 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 얘는 그냥 무한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까지 오케이? 가 발산인 건데 얘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직전 기말고사에서 봤던 게 유리함수 파트가 있었죠. 이렇게. 잘 봐. 잘 봐. 얘가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식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맞죠? y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가 있는데 이 녀석의 극한값을 찾아보고 싶은 거야. 어디서 찾아보고 싶냐면 0에서 찾아보고 싶어. 오케이? 0에서 찾아보고 싶어. 얼마일까? 얼마일까? 없다? 모른다? 정확히 말해보자면 두 개 중에 하나죠. 무한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거나. 잘 봐. 이렇게 식만 가지고 극한값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프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극한값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의 극한값을 그림을 보고 찾으셔야 되는데 x를 0으로 보낼 거잖아. 그지? 0에 엄청나게 가까운 숫자를 집어넣을 건데 잘 봐. 0보다 아주 약간 작은 수를 집어넣으면 엄청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죠? 이해돼? 근데 이 상태에서 0에 가까우면 가까운 숫자를 집어넣을수록 더 작아져, 더 커져.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쯤에 있는 숫자를 집어넣었어. 오케이? 여기서 출발할 건데 여기서 점점 0에 가까운 숫자를 집어넣을수록 점점 함수값이 작아져 아니면 커져? 작아져요. 이해돼? 그림으로 보는 거잖아. 여기서 출발을 할 건데 여기서 점점 0에 가까운 x값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함수값이 점점 더 작아지잖아. 맞아? 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점근선이니까 끝이 없잖아. 그지? 전혀 닿지 않으니까. 그러면 x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는 음의 무한대인 거고 x보다 큰 수를 먼저 집어넣어서 0에 가까운 숫자를 집어넣으면 양의 무한대가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봐봐. 정답을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하면 아니라 이거지. 이게 무슨 2차 방정식도 아니고 무슨 극한값을 쓰는데 어떻게 또 눈이 들어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개념이 뭐냐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좌극한, 우극한의 개념이 필요하다. 나한테 유리함수 들었으면 좌극한, 우극한 무조건 한 번씩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좌극한, 우극한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좌극한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극한값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값을 좌극한이라고 하고요. 우극한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극한값의 위치보다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값을 우극한이라고 불러요.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보시면 얘네는 좌극한이고 얘네는 우극한이야. 이해돼? 내가 원하는 극한값보다 왼쪽에서 오는 애들은 좌극한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서 오는 애들은 우극한이라고 불러요. 알겠어? 그러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좌극한은 x가 a로 가긴 갈 거야. a에서의 극한값을 따져보긴 할 건데 a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극한값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a 오른쪽에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얘가 좌극한. 알겠어? 우극한은 그러면 a로 가긴 갈 건데 a보다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값을 따져봐야 되니까 플러스를 붙이시면 얘가 우극한.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그냥 극한값이 있다.
문제에서 그냥 극한값이 있대. 그러면 좌극한의 값이랑 우극한의 값이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 문제에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이렇게 딸랑 써놓으면 0에서의 좌극한이랑 0에서의 우극한이 똑같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표현은 잘못된 거지. 그지?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써드리면 x가 0에서의 좌극한을 x분의 1에서 따져보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시면 되고요. x의 0에서의 우극한을 x분의 1에서 따져보시면 그냥 무한대가 나오시면 된다. 이거 다들 이해되세요? 피드백 반영 좋았다. 이거 다들 이해되세요?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운 숫자를 넣으면 결과가 마이너스 무한대.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운 숫자를 넣으면 결과가 그냥 무한대. 오케이? 무한대는 상태야, 상태. 어떤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는 중이다. 계속 작아지고 있는 중이다를 나타내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나온 게 어떤 실수나 허수, 숫자가 튀어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 둘을 갖다가 발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어? 극한값을 계산했을 때 어떤 숫자만 하나 튀어나왔다. 걔는 수렴한다. 그렇지 않은 애들은 전부 다 발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여기까지 괜찮아? 필기하세요. 볼펜 같은 건 없니? 볼펜으로 해줘. 있어? 없으면 빌려줄게. 자, 다음에 극한의 성질입니다. 극한의 성질. 극한의 성질이 제가 봤을 땐 고등학교 때 나오는 모든 성질 중에 제일 쉽습니다. 오케이?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fx의 a에서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정의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gx의 a에서의 극한값을 베타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두 함수 다 같은 곳에서 수렴하고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둘 다 같은 값으로 수렴하고 있을 때만 성질이 유용하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실수배. 자, fx의 a에서의 극한값을 알아보고 싶은데 얘를 k배 한 거지. k배. 오케이? fx에다가 k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냐면 어차피 실수배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돼. 무슨 얘기냐면 얘를 그냥 리미트 바깥으로 빼낼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그 결과가 뭐가 되냐면 fx의 a에서의 극한값이 알파였기 때문에 얘는 k 알파가 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요게 첫 번째 성질, 실수배. 오케이. 두 번째는 뭐냐면 더하기 빼기.
fx랑 gx를 더했어. 혹은 뺐어. 더하거나 빼거나.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각각에다가 리미트를 붙여서 계산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돼? 그러면 이 녀석의 결과가 뭐가 되냐면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되시면 되겠지. 이해돼? 이해돼? 여기까지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죠. 그죠? 이해되시나? 합차, 더하거나 빼기 나왔으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곱하기. fx랑 gx가 곱해져 있는 형태. 얘는 어떻게 할까? 얘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각각의 리미트를 붙여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결과는 알파 곱하기 베타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돼? 네. 다음에 네 번째 나눗셈. 얘는 결과가 뭐겠어? 안 해봐도 알겠죠? 알파분의 베타 이렇게 오시면 되겠지. 그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냐? 이해돼?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요렇게까지 하면 극한의 성질 끝입니다. 어려울 거 없죠. 그죠? 여기까지 필기합시다. 일어나시고 허리야.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방금까지는 극한이 뭔가, 그죠? 그래프도 그리고 해가지고 극한이 뭔가 이런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극한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자, 극한값의 계산. 만약에 극한값을 계산하라고 하는 모양이, 함수의 모양이 그냥 다항 함수야.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그냥 계산하라고 하는 극한값의 모양이 다항 함수의 꼴이면요.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자,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그냥 f에다가 a를 때려박고 계산하시면 완성. 오케이? 아까 했던 거죠. 그죠? 만약에 그냥 다항식을 가지고 극한값을 계산하라고 하면 x 자리에다가 저 극한값 a 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돼.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지? 근데 이제 너무 쉬운 거고요. 이거는 뭐가 있냐면 부정형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요. 부정. 뭔가 값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형태를 극한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부정형이 4개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0분의 0꼴. 오케이? 0분의 0에서 극한값을 계산해야 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세 번째는 뭐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네 번째는 무한대 곱하기 0. 요렇게 대표적인 4가지의 부정형의 형태가 있어.
무슨 얘기냐? 자, 첫 번째. 0분의 0.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분수 형태 fx분의 gx 요 형태의 극한값을 계산을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요 형태의 극한값을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다항함수의 형태면 그냥 fx에다가 x의 a를 받고 계산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해본 거야. 실제로 fa분의 ga를 알아봤더니 얘를 계산을 해보니까 0분의 0꼴이네 라는 거지. 알겠어? 이해돼? 무슨 말인지? 실제로 각각의 극한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0분의 0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극한값이 있긴 할 텐데, 오케이? 있을 거야. 있으니까 계산하라고 하는 걸 거 아니야. 그지? 값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 이해되시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0분의 0꼴이 나왔을 때, 아, 답이 없음이 아니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만약에 유리식의 형태. fx분의 gx 형태를 보니까 유리식, 기억나시죠? 유리식의 형태야. 유리식의 형태면 인수분해해서 약분한 다음에 계산하시면 돼요. 이따가 다 보여드릴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돼. 집어넣어 놓으시면 돼. 유리식의 형태인데 리미트 때려보니까 0분의 0꼴이더라. 그러면 인수분해해서 약분한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만약에 유리식이 아니라 무리식의 형태야. 루트분의 루트거나 아니면 전체의 루트가 씌워져 있는데 리미트 그냥 계산해보니까 0분의 0꼴이었어. 그러면 유리화한 다음에 약분하시면 돼.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돼?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 오케이? 이따가 다 보여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 두 번째 부정형. 무한대분의 무한대.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어떤 분수 형태의 극한값을 내가 그냥 계산을 해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나오더라. 오케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나오더라 이런 거예요. 오케이? 둘 다 발산을 하더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자, 조금 쉽게 가볼게요. 잘 봐봐. 자, x를 무한대로 보내볼게. 오케이? x를 어떤 a라는 특정한 값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발산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무한대로 갈 수 있는 함수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2x 분의 3x를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2x분의 3x의 값을 계산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2x에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값이 얼마야? 2x에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값이 얼마예요? 얼마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2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내가 x를 점점 크게 만들면 y 값은 어떻게 돼? 점점 커지죠? 이해돼? 그러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2x는 얼마야? 무한대죠? 이해돼? 마찬가지로 3x에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값이 얼마야? 무한대죠? 그럼 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거네. 그지?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2x랑 3x는 둘 다 몇 차야? 둘 다 1차죠? 이해돼? 2x랑 3x는 차수가 같아. 둘 다 1차야. 그러면 2x가 요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는 1차 함수면 3x는 얘보다 좀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 1차 함수일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2x분의 3x를 계산하라는 말은 뭐냐면 똑같은 x값일 때 두 함수값의 비를 계산하라는 말이야. 맞아? 맞아? 똑같은 x값을 대입했을 때 2x분의 3x는 2x일 때의 함수값분의 3x일 때의 함수값이잖아. 그지?
두 함수 값의 비를 계산을 하라는 얘기인데 둘 다 1차 함수니까 이 두 간격이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 거냐면 일정해질 거예요. b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되니? 될까 안 될까? 둘 다 같은 차수를 가지는 함수기 때문에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 함수 값 사이의 b는 점점 일정해질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어렵냐? 안 어렵냐? 만약에 이 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 어쨌든 극한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공대를 가지 않는 이상 잘 안 써. 수능 딱 끝나면 거의 안 쓴단 말이야. 알겠어? 만약에 공대, 이공계 계열 쪽에 가고 싶다 라고 하시면 당연히 리미트 잘 해 놓으셔야 돼요. 오케이? 알겠어? 그 중에서도 전자전기에 갈 거다 라고 하면 전자전기는 가정을 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사를 때려야 되는 항목이 굉장히 많아서 리미트를 잘 해 놓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공계 쪽에 갈 생각이 전혀 없다. 근데 지금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 결국에 이거 몰라도 이거 계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긴 해. 알겠어? 근데 한 번이라도 이해를 해보라고 이거 알려드리는 거야. 알겠어? 결국에 둘 다 같은 차수를 갖는 함수기 때문에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 함수값의 b가 일정해질 거란 말이지. 그지? 그 b가 얼마가 되냐면 얘분의 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정답이 2분의 3이야. 알겠어? 요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잘 봐. 결국에 이 무한대꼴분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계산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얘를 갖다가 무한대분의 1분의 무한대분의 1로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알겠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무한대분의 1 분의 무한대분의 1로 만들어서 계산을 하는 게 우리의 1차적인 목표예요.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시를 하나를 보여드릴게. 잘 봐. x가 무한대로 간다. 분모는 2차 함수야. 분자도 2차 함수야. 몇으로 할까? 요렇게. 그러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는 얼마로 가? 분모 얼마로 가? 무한대로 가요. 그죠? 다항함수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 값도 무한대로 가. 맞아? 분자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요. 이해돼? 그럼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 그지?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푸는 가장 중요한 요령은 보빈아 기도하면 안 돼. 무한대분의 1분의 무한대분의 1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이 x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면 분모랑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요. 그러면 2 더하기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4. 요거 이해돼? 이해돼? 분자는 5 더하기 x제곱분의 7이 되지. 그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내가 x를 무한대로 보낸다라고 했을 때 얘 값이 얼마야? x분의 3 값이 얼마죠? x를 무한대로 보내면? 0이죠? 봐봐. 2분의 1이 있어. 그지? 3분의 1이 있어. 누가 더 커? 2분의 1이 더 커요. 그죠? 그럼 100분의 1이 있어. 누가 더 커? 3분의 1이 더 크죠? 10에 100제곱분의 1이 있어. 얘가 훨씬 크지? 그지? 그러면 분모를 늘리면 늘릴수록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지? 0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거의 숫자가 없어지잖아. 그지? 1을 갖다가 엄청나게 잘게 쪼갠 것 중에 하나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엄청 잘게 쪼개면 결국에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근사해서 0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x를 무한대로 보낼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상수니까 x가 안 들어있으니까 그냥 2일 텐데
얘는 무한대분의 3이니까 0인 거 아니야? 이해돼? 얘도 무한대분의 4니까 0인 거 아니야? 얘는 5잖아. x가 안 들어있으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그냥 5가 살아남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얘는 x제곱분의 1이니까 무한대분의 1이라서 0인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2 더하기 0 더하기 0분의 5 더하기 0이니까 2분의 5가 되시면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푸는 요령은 무한대분의 1분의 무한대분의 1을 만드는 게 중요해.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이해돼? 여기까지 오케이야? 요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계산을 하는 요령이다. 기본적인 원리가 저렇게 생겼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분모에 최고차항으로 약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약분을 시킨 다음에 결국에 써먹는 개념은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무한대분의 상수의 꼴은 0이다라는 걸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어?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문제풀이 할 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매번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정석으로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알겠어?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 0분의 0이랑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사실 제일 중요해. 여기까지 다들 이해되셨어요? 네. 자, 다음에 세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형태예요. 얘는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쉬워.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쉬워. 어떤 경우가 나올 수 있냐면 그냥 다항식의 형태에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냥 다항식끼리 계산을 하는 건데 각각을 리미트 때려보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나온다. 그러면 얘는 최고차항으로 묶으면 돼. 오케이? 최고차항으로 묶어내시면 뭔가가 보일 거야. 알겠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다항식이 나올 때가 있고 무리식이 나올 때가 있어. 무리식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강제로 유리화를 하시면 돼. 왜 강제라는 말을 붙였냐면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유리화를 시키는 식이 아니지, 그지? 맞아? 이거는 우리가 굳이 유리화를 시키지 않는 식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분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분모에 있으면 우리가 유리화를 당연히 시켰겠는데 얘가 그냥 분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굳이 유리화를 원래는 시키지 않는데, 그지? 얘를 굳이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냐면 루트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분의 뭐요? 마이너스 1 요렇게 바꿔야 돼. 그래서 강제 유리화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해 놓으면 또 보입니다. 정답이 보여요. 여기까지 이해돼? 무한대 빼기 무한대. 다음에 네 번째. 무한대 곱하기 0꼴이 있어. 각각의 극한값을 계산해 보니까 얘는 무한대고 얘는 0이야. 그런데 둘이 곱해져 있는 형태야. 라고 하면 통분하시고 인수분해하시고 유리화하시고 약분하시면 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 다 하시면 되는데 잘 들어봐. 이거 3번까지 여러분들이 잘 해놨으면 얘는 어떻게든 계산할 수 있어. 알겠어? 특별한 게 아니라 이거 3번까지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연습 잘 해놓으셨으면 얘는 통분하든지 인수분해하든지 유리화하든지 약분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이 다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여기까지 필기합시다. 이게 오늘의 필기의 마지막이다.
다 썼냐? 서진이 쓰고 있냐? 다 썼어? 자, 다 했으면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RPM 꺼내시고요. 자, 34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구하랍니다. 그죠?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이 진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프 보고 그림으로 찾아내는 거.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방금 필기한 식을 보고 계산해서 찾아내는 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둘 다 중요도가 똑같습니다. 잘 해 놓으셔야 되고. 자, 34번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걸 찾으래요. 그죠? 자, 1번 보시면 뭐 찾아야 돼? 0에서의 우극한 값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림에서 어떻게 찾아야 돼? 0이 여기 있지. 그지? x가 0인데가 여기지? 얘보다 오른쪽에서 오는 함수를 따라가시면 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이해돼? 오른쪽에서 따라갈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있는 거예요. 이해돼? 0에서의 우극한은 0보다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따라서 0에 가까이 가시면 돼.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잘 봐. 문제에서 어느 구간에서 보고 있는 거냐면 요 구간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 그지? 맞아? 이 구간에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수직선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0부터 5까지잖아. 이해돼? 요 사이의 구간을 사용을 해야 돼. 그래서 0의 우극한은 있어. 좌극한은 없어요. 이해돼? 이해돼?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0의 우극한은 존재할 수 있는데 좌극한은 존재할 수 없어. 이해돼? 비슷하게 5에서 해보면 좌극한은 존재할 수 있는데 우극한은 존재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요거 이용해서 찾는 문제였고요. 자, 2번. 4에서의 우극한 있어 없어? 있어요. 그죠? 4보다 오른쪽에서 따라갈 함수가 있으니까 있어. 이해돼? 3번. 5에서의 좌극한 있어 없어? 있어요. 이해돼? 다들 잘 따라오고 있어? 5에서의 좌극한 당연히 존재하겠지. 그지? 4번. 2에서의 극한값 있어 없어? 왜 없어? 왜? 잘 봐. 문제에서 4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2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죠. 극한값이 존재를 하려면 좌극한의 값이랑 우극한의 값이랑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이해돼? 그냥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의 값이랑 우극한의 값이 같아야 그냥 극한값이 존재를 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그림에서 2에서의 좌극한을 살펴보시면 마이너스 3이에요. 이해돼? 여기 구멍 뚫려 있잖아. 그지? 근데 왜 마이너스 3이야? 2에서의 좌극한, 왼쪽에서 2를 따라서 요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이게 좌극한이지. 그지? 근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왜 좌극한이 마이너스 3이야?
극한값은 실제로 x값을 대입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 그지? 좌극한이니까 2보다 진짜 작은 수, 2보다 진짜 조금 작은 수를 집어넣어 보는데 그러면 거의 2랑 비슷해. 그지? 근데 실제로 2를 집어넣는 건 아니니까 자기가 2보다 작은 쪽에서 따라온 함수를 따라서 그 도착한 마이너스 3이 극한값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좌극한은 마이너스 3이야. 그림으로 푸는 거야, 정확히. 그지? 우극한은 얼마야? 2보다 큰 쪽에 있는 함수 따라서 쭉 내려오시면 0이죠. 이해돼? 좌극한은 마이너스 3이고 우극한은 0이야. 다르니까 극한값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해되시냐? 이해돼? 그림으로 좌극한, 우극한 판단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39번.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fx의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더하기 0에서의 우극한 더하기 1에서의 극한값의 값을 구하래요. 그죠? 차근차근 또 그림 눈으로 쫓아가면서 푸시면 되겠지?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는 함수를 따라서 마이너스 1로 가. 그럼 여기 얼마냐? 3이죠? 맞아?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은 3이야. 이해돼? 3. 자, 다음에 0에서의 우극한. 0 여기지, 그지?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함수 따라서 0으로 가까이 가면 도착하는 데가 0이네요. 여기 다들 이해되냐? 보고 있죠? 다음에 1에서의 극한값. 1에서는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똑같은 데서 만나네, 그지? 3이죠? 그래서 정답은 6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3번.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5로 가면 fx-5는 3으로 수렴한대요. 그죠? 그때 x가 0에 가까워지면 2-fx분의 1 플러스 4의 fx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잘 봐. 우리가 정답으로 써야 되는 건 뭐냐면 0에서의 극한값을 알아야 정답을 뽑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문제에서 x가 0으로 갈 때 fx의 극한값을 알려줬으면 그냥 대입해서 푸시면 되는데 애가 그걸 알려준 게 아니잖아. 그지? 다른 극한값을 알려줬어. 5로 갈 때 fx-5의 극한값이 3이라고 알려줬단 말이야. 그지? 이게 원래는 어떻게 푸셔야 되는 거냐면 합성함수를 가지고 푸셔야 돼요.
오케이? 원래는 합성함수를 가지고 푸셔야 돼. 원래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fx라는 함수가 있고 hx는 x-5라는 함수가 있을 때 얘가 f의 hx의 형태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저 fx-5 안에 있는 x-5를 갖다가 t로 치환을 시켜보는 거지. 알겠어? x-5를 t로 치환을 시켜요. 그러면 x가 5로 가면 x-5는 몇으로 가? x가 5로 가면 x-5는 몇으로 가요? 이거 몇으로 가? 0. 이거 다항식이니까 나온 거 그냥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지? 0으로 가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까지 다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x-5를 우리가 t로 치환을 해놨잖아. 그지? 맞아? 그러면 x가 5로 가면 0으로 간다며. 그러면 t가 0으로 갈 때 ft가 3이라는 얘기 아니야? x가 5로 가고 있다라는 건 t의 입장에서 봤을 때 0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저 식을 t가 0으로 갈 때 ft는 3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합성 함수를 이용해서 원래는 풀어야 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힘드냐? 돼? 안 돼? 이거 이해돼? 안 돼? x-5를 t로 치환을 해봤어. x가 5로 갈 때 내가 치환시킨 x-5가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보니까 0으로 가. 여기까지는 오케이? 0으로 가. 근데 x가 5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x-5인 t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는 0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t가 0으로 가고 있을 때인 거. t의 입장에서 보면 0으로 가고 있을 때인 거고 x-5가 t였으니까 ft가 3으로 가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이게 정확한 풀이 방법이야. 알겠어?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얘가 3이고 얘가 3이다 해서 푸시면 돼. 이게 정석.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됐어? 근데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잘 봐. 자, 문제에서 준 조건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돼? 얘를 이항한다 생각해. 알겠어? 그러면 같은 건 아니지. x-5가 0으로 가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원래는 x가 5로 가는 건데 5를 이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x-5가 0으로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fx-5는 3인 건데 여기도 x-5가 있고 여기도 x-5가 있어. 그죠? 똑같은 게 두 번 이상 등장하면 치환하고 싶어야 돼. 이때 얘를 치환을 하시면 간단하게 t가 0으로 갈 때 ft는 3이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알겠어? 전자의 방법이 훨씬 더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푸는 거고 후자는 그게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알겠어? 자주 써먹을 때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거 어차피 둘 다 t니까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문자를 써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나는 그냥 x로 쓰겠다 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3이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냐? 이해돼? 이거 t에서 이거 마음대로 x로 바꿔도 되는 거 알겠어? 바꿔도 돼. 내 마음이야. 오케이? 이해돼? 네. 그러면 얘를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2 빼기 3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3. 요거 계산하시면 되지. 그지? 마이너스 13이 정답으로 오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46번. 두 함수 fx랑 gx가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무한대고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fx-gx는 3이랍니다. 수렴을 하네요. 그죠? 그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3fx-gx분의 fx-3gx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봐봐. 뭐가 더 필요하냐면 gx의 극한값이 필요해요. 이게 얼마인지 있으면 그나마 이거 손 대볼 만해. 그지? 근데 구할 수 없어. 왜냐면 fx의 1에서의 극한값이 무한대잖아. 그지? 그러면 이만큼은 무한대인데 얘가 얼마야? 얼마길래 3이 나와? 몰라.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무한대야. 알려줬어. 그지? 그러면 무한대에서 gx의 1에서의 극한값을 빼면 3이 나온대. 그럼 gx가 얼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못 구해. 못 구해. 불가능하단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gx 하나만 있을 때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2fx-gx는 3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hx라고 치환을 해 놓을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 오케이? 얘 통째로는 우리가 3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좀 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hx라고 치환을 해 놓을 건데 자, 2fx-gx를 hx라고 치환을 했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gx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태잖아. 맞아? gx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얘를 gx에 대해서 정리해. 요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gx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이 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에 gx에다가 대입하면 gx가 사라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 이거 극한값 얼마인지 알지? 무한대라고. 이거 극한값 얼마인지 알지? 3이라고.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gx에다가 얘네를 대입하는 순간 이 식은 우리가 모두 극한값을 아는 애들로 바뀌어.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gx 대신에 2fx-hx를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fx 플러스 hx 분자는 마이너스 5fx 플러스 3hx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얘 극한값을 구하면 정답이 짠 하고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맞아? 분모는 x가 1로 가면 얼마야? 생각해봐. 분모는 x가 1로 가면 얼마가 돼? 얘 얼마? 무한대. 얘 얼마? 3. 무한대 더하기 3은?
무한대. 엄청나게 많은 거에 3을 살짝 더해봤자 별 의미가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무한대 더하기 상수는 무한대예요. 알겠어? 그럼 얘 분모가 지금 무한대인 상태인 거고. 그지? 분자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지? fx가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붙었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지. 여기까지 이해돼? 얘는? 9. 그지?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더하기 9는 얼마야?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그지?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식이잖아. 그지?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라고? 분모 분자를 최고차항으로 나눠버리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최고차항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 fx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해돼? 그래서 분모랑 분자를 fx로 나눠주시면 1 더하기 fx분의 hx, 분자는 마이너스 5 더하기 fx분의 3hx.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이고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이라서 정답이 마이너스 5예요. 여기까지 오케이야? 다 이해됐어? 이해돼? 이해돼? 살짝 어려워요. 살짝. 그 문제가 약간 비약이 있어. 초반에 나오는 문제 치고는. 이제 한번 견뎌내세요. 이해됐어? 결국에 이 문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푸는데 엄청나게 정확한 극한에 대한 이해를 요구를 하는 건 아니야.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네?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사실상 여기서 얘를 hx로 바꿔가지고 gx에 대해서 정리해서 대입하는 건 우리가 공수 1, 2에서도 익히 했던 작업이야. 모르는 건 빨리빨리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52번.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분의 x세제곱 더하기 8의 값을 구하랍니다. 오케이? 구하래. 그지? 그럼 뭐 다항식인 것 같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 다 때려 박으시면 계산하면 분모가 얼마? x에 마이너스 2 넣고 계산하면 분모가 얼마야? 도윤아. 자, 분모에 x 마이너스 2 넣고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0. 분자는? 0. 0분의 0꼴이네. 그지? 어떻게 푼다 그랬어? 인수분해해서 약분하시면 돼요. 알겠어?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면 돼. 분모 인수분해하시면. 이렇게. 그죠? 다음에 분자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아니지, 마이너스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약분되는 거 보여,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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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되는 애들 보여? 근데 잘 봐. 약분되는 애들을 보면은 결국에 약분되는 애들이 분모랑 분자를 0으로 만들고 있던 애들이야. 맞아? 그러면 약분시켜. 그러면 이제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5. 분자는 얼마예요? 10이야? 그럼 얘가 정답. 어렵지 않죠? 0분의 0꼴. 인수분해해서 약분하시면 돼.
체크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케이? 분모랑 분자가 둘 다 0인지는 체크는 반드시 하셔야 돼. 무작정 인수분해 하시면 안 돼요. 됐어? 쉬었다 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시작할게요. 핸드폰 집어 넣으시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응? 자, 56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3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분모에 2 대입하면 얼마? 0. 분자에 2 대입하시면 0. 그죠? 그러면 인수분해에서 약분을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를 할 건덕지가 안 보입니다. 그죠? 뭐 해보고 싶게 생겼어? 유리화 해보고 싶게 생겼어요. 그죠? 식 자체가. 맞아? 그럼 유리화 하시면 돼. 원래는 유리화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얘는 분자에 있으니까.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 분모는 뭐 크게 바뀔 게 없어요. 그냥 통째로 다 곱해진 형태를 쓰시면 되겠고, 이렇게 분자는 뭐냐?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냐? 이해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 분모에 2 대입하면 얼마야? 0. 분자에 2 대입하시면 얼마야? 0. 여전히 0분의 0꼴이네요. 그죠? 그럼 뭐 해야 돼? 이번에는 인수분해해서 약분을 하셔야겠지. 이해돼? 분자가 x-2,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랑 얘랑 지워주시면 되겠죠. 이해돼? 그러면 이제 분모랑 분자에서 2 대입했을 때 0 되는 애들 다 사라진 거잖아. 그지? 더 이상 0분의 0꼴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다 2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얼마야? 6. 여기다 2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4니까 3분의 2가 정답이다. 됐죠? 자, 59번.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x 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x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자, x가 무한대로 갈 건데 그럼 분모는 얼마야? 무한대예요. 그죠? 맞아.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는 무한대야. 분자는 얼마야? 무한대예요. 이해돼? 이해돼? 루트가 씌워졌다고 해서 무한대의 의미가 크게 퇴색되거나 그러지 않아. 어차피 무한대니까.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형태인데 원리가 뭐라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한대분의 1 분의 무한대분의 1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이해돼? 왜냐하면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니까. 맞아. 그러면 이 식은 최고차가 몇 차야? 2차야? 1차야? 이 식은 최고차가 몇 차야? 1차예요. 왜냐하면 제곱이 있지만 루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1차라고 봐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래서 분모랑 분자의 각 항을 x로 나누면 돼. 오케이? 그러면 잘 봐. 루트 1-x 제곱분의 1 이해돼? x로 나누는데 루트 안에 들어가니까 x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다 이해됐어? 다 왔어? 다 왔어? 여기까지 왔어?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루트 x 제곱분의 3 플러스 x분의 1 여기까지 오케이? 분자는 루트 1 플러스 x분의 3 얘는 플러스 1 됐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시킨 대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 0이고요. 그죠?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 0이야. 무한대분의 3이니까 0이야.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야. 무한대분의 3이니까 0이야. 이해돼? 그러면 남는 걸 싹싹 긁어서 계산하시면 1 빼기 0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가 정답이야. 알겠어? 이해돼? 왜? 틀렸어? 아니요. 왜 이 분모 어디가? 1 빼기 0 빼기 0 더하기 0 왜 이 무슨 소리야? 분모 1 아니야? 아니 무슨 질문이야?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제곱에서 x로 나눈 거. 이거를 x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x로 나눠야 되는데 루트 안에 들어가니까 x 제곱으로 들어간다 했잖아. 그럼 1이잖아. 빼기 x 제곱분의 1. 다 이해됐어? 이거 최고차항이 1차야. 그래서 x로 나눠야 돼. 분모랑 분자를. 근데 얘는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 안에 x가 들어가서 나눠져야 되니까 x 제곱으로 들어간 거라고. 이해됐어? 원래는 이렇게 푸셔야 되는데 잘 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푸는데 매번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귀찮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면 재빨리 최고차항을 찾은 다음에 개수로만 계산하시면 돼. 오케이? 재빨리 몇 차가 최고차항인지 찾은 다음에 그 최고차항의 개수들로만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고차항이 1차잖아. 그지? 1차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지. 그지? 그러면 1분의 1 더하기 1 해서 2 이렇게 푸시면 돼. 알겠어? 최고차항의 개수로만 계산하시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하지 마.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이해돼? 아시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굳이 안 나눠도 최고차항의 개수로만 계산을 하시면 정답이 똑같다.
자, 63번 다음을 계산을 하랍니다. 그죠? 각각의 항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으시면 얘는 그냥 무한대. 왜냐면 x제곱이니까. 이해돼? 마이너스 2번 곱했으니까 양수가 돼요. 그래서 얘는 무한대고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요.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네. 이해돼? 그럼 어떻게 하고 싶게 생겼어? 강제로 유리화 하고 싶게 생겼죠. 그죠? 루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강제로 유리화 시키면 분모가 루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x. 분자는 2x 플러스 3. 이렇게 되시면 되겠지. 그지? 여기까지 이해돼? 다 이해됐어? 다 왔어? 여기까지? 다음에 이제 그러면 x에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네? 이해되시나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만 가져다가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얘는 그냥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음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죠? 이해돼? 그러면 이렇게 제곱이 달려있는 경우에는 개수의 변함이 없어. 근데 홀수차인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해돼? 차수가 짝수 차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제곱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개수를 그냥 쓰시면 되는데 차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부호랑 반대로 들어가시면 돼. 이해돼?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맞지? 최고차 1차인 거 맞지? 그래서 1차 항의 개수들을 전부 다 따와서 쓸 건데 마이너스 무한대기 때문에 홀수차는 부호를 바꿔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정답이야. 이해됐어? 다음에 64번도 이거 다른 형태니까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64번. 64번.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자, x가 1로 가면 x-1분의 1은 얼마야? 예? 얼마야? 무한대죠, 무한대? 분모가 0이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니야. 유리함수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얘는 점근선이 x는 1이니까 x가 1로 가까이 가면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갈 거 아니야. 그지?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어쨌든 무한대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다음에 여기다가 x에 1 넣고 계산하시면 얼마야? 0이죠? 그럼 무한대 곱하기 0꼴이네. 이해돼?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어떻게 풀면 된다 그랬어? 아무거나 다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유리와 통분, 약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해놨으면 얘는 보이는 대로 푸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뭐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 뭐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 통분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디를 통분하느냐? 얘를 먼저 통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4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4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여기까지 맞아? 통분하면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럼 분자를 전개를 좀 해봐야 돼. 왜냐면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지? 그럼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분모는 4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분자는 마이너스를 뽑아내시면 요렇게 인수분해 되면 되죠? 됐어? 됐어? 그러면 얘는 분모는 얼마야? x에 1 들어가면? 0. 얘는? 0. 그러면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x-1이랑 x-1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지우면 x에 1을 대입했을 때 둘 다 0으로 만드는 애들이 사라지는 거지. 그지? 분모에 1 넣고 계산하시면 16. 분자에 1 넣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정답입니다. 다 되셨나? 다 되셨으면 뭐 하시냐면요. 네, 유형 8번까지 했거든요. 유형 8번까지. 여러분들 유형 1번으로 돌아가서 10쪽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풀어드린 문제 밑에 한 문제씩 시작합니다. 시작. 모르는 거 있으면 뒤로 와서 질문하시면 되고요. 시간 안에 못 푼 문제는 전부 다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한 문제씩만. 풀어준 거 밑에 한 문제씩만.